국어시험 문제를 푸는 훈련의 요체는 저는 한 번 지문을 집중해서 읽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가지 않아서 시간을 절약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집중력 있는 그런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문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파악해 가면서 결국은 핵심의 키워드들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키워드가 많이 나올 텐데 그 중에도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또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문이 길어지면서 키워드들이 많이 이제 등장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그 핵심의 키워드로 지금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면서 세부적인 것들이 또 세부적인 키워드들로서 이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기억이 돼야 되겠죠.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좀 더 이상 제가 이것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전반에 이게 2019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의 서문인데, 서문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또한 키워드들이 어떤 키워드들이 다뤄질 것인가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서양의 우주론이라고 이렇게 네모칸을 쳐놨는데 이런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유념을 하고 서양의 우주론, 키워드 중에 키워드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태양 중심설이 있고 지구 중심설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온 것이죠. 대안으로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했고, 이것이 경험주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 천문학의 개혁뿐만이 아니라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이런 것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경험주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들이 다 지금 그 키워드들이 지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 천문학 분야의 개혁, 경험주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 형이상학의 변혁, 이런 것들. 그러면서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하고 갑자기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온 것인데,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이 해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다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서양 얘기를 했다가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해통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고, 결국은 이 글이 서양과 중국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회통하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 유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회통이란 단어는 뭘 해자, 교회할 때 또는 회의할 때 회의에다가 통할 통인데, 만나서 모여서 서로 통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한자입니다. 이건 뭐 일반 사람들도 안 쓰고 모르는 한자인데, 이 밑 뒤에 가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시도, 이를 알려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게 다시 이런 회통이라는 게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느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키워드들과 함께 이런 키워드와 함께 이런 키워드가 주요 키워드이다라는 것인 거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거되었다. 관심이 제거,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중국이지 그러니까 중국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거되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키워드로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수학적 전통을 푸는 수학적 전통, 이 수학적 얘기가 다시 나왔죠. 수리과학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코페르니쿠스가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하튼 이 중간에 얘기를 하게 됐지만은 뭔가 이 글 쓰는 사람이 자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강조하기 위해서는 비교하거나 대비시거나 또는 반복한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영어나 국어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면서 반복되는 것들 그리고 또 비교하는 것들 사람을 비교하거나 어떤 이 대상 뭐 나라를 비교하거나 대상을 비교하거나 또는 비교하면서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뭐냐 특징이 뭐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문제점이 뭐고 그 문제 해결책은 뭐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 키워드가 되는 대상들인 것이죠. 그런 걸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수학적 전통을 이렇게 수학적 전통이라는 게 결국 반복된 것이죠.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수학이 공식 하나면 아주 모든 것을 코사인 법칙 하나면은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단축하니까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는 별 관심이 없었다. 이 사람은 이런 과학자란 뜻이죠. 나는 철학엔 관심이 없어. 이건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이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이 천구들과 항성들이 부딪혀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우주 중심에 딱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이 회전한다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게 지구 중심설인 것이죠. 그와 달리 이렇게 뭔가 얘기를 바꾸는 것이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코페르니쿠스는 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에서 대표적인 이 지구 중심설 주장자들이죠.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이게 뭐 한마디로 이게 태양 중심설인 거죠. 이게 태양 중심설을 뭐 이렇게 확실하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인 것이죠. 여하튼 그런데 이 지문을 읽으면서 다시 좀 새길로 나가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거보다는 이 국어나 영어 문제는 이 지문 속에 답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은 가급적 배제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구가 자전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이것이 결국 태양 중심설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시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라고 해서 단순이라는 얘기가 수학에 기초한
수학의 법칙 같은 거에 기초한 그런 단순성이 충족됐단 말이가 또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지도자들은 그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신봉하는 그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코페르니쿠스는 그렇게 이것을 이 태양 중심설을 이렇게 확고하게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이 어떻게, 그래서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의 그 변화 과정의 일부를 본 것이고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라는 사람이 이제 시대적으로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서로 부딪힌다는 얘기, 상충한다는 건 서로 부딪힌다는 뜻이죠.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이거는 지구 중심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회전한다는 것이죠.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 이렇게 조금 달라져. 앞에 거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이렇게 이런 모형을 만드는 거죠. 여전히 지구 중심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케플러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것이죠. 우주의 수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이게 수적 질서, 수리과학이라는 거와 맥이 통하는 그런 표현이죠. 태양을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이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지를 활용하여, 브라헤는 지구 중심설을 주장한 사람인데 뭔가 이 관측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활용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케플러가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이 지구 중심설을 계속 고수한 브라헤의 관측지를 활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둘을 지금 결합을 했다는 얘기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을 수립했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성이란 말이 또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어떤 법칙, 우리가 잘 아는 케플러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런 것, 제3법칙이 있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더 이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은 끝났다.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케플러의 쯤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서양 우주론의 지금 변화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서양 우주론,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이 어떻게 엎치락 뒤축하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다시 뉴턴이라는 사람이 출연을 합니다. 17세기 후반에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대단한 인류 역사의 과학사뿐만 아니라 수학사에서 인류 역사의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만유 인력의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관측지, 경험치로부터 법칙을 만든 게 아니라 가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거꾸로 연역을 증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죠.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이다. 이게 뭐 정의죠. 그 크기가 두 질점이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만유인력의 공식인데, 이것이 G 만유인력 상수하고 이게 R 제곱분의 M1M2를 곱한 거,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 공식이란 게,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을 이루는 구라면 아주 계산하기 좋은 이상적인 형태로 지금 가정을 한 것이죠. 천체가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들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태양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수많은 이런 질점들이 아주 균질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것과 이거의 만유인력은 이 각각의 것들 사이에 이 만유인력을 다 더한 것과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이건 크고 이건 작은데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때, 이건 같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공식은 지금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써놔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야 되는 것이죠.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의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측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제를 입증하였다. 아주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뉴턴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우주론, 결국 이렇게 이걸 해놓는데, 서양 우주론이 어떻게 변화하면서 결국은 정착을 하게 됐는가라는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연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의 의상이 구체화되었다. 서양 얘기가 끝나고 이제 여기서 지금 중국 얘기를 하겠다, 해통 얘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시통에 시도했던데 그 얘기를 지금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이죠. 본래 이 글을 쓰게 된 본래의 목적이 이제 여기부터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왕조가 서양 과학이 유입이 됐는데, 이렇게 역법을 이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해서 시현력을 공식 채택하였다고 해서 국가가, 왕조가 했다는 것이죠. 그 의상이 구체화됐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이론을 그 차례대로 수용하여, 여기서 다시 수용했다는 얘기 또는 수용한 거예요. 정확도를 높인 시연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주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불온한 요소로 여겼다.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연결시켰지만 적절히 자기들 거에 뭔가 맞지 않으면 이거 불온하다 여겼다는 것이죠. 이게 해통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다면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진 학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게 결국은 요 기억이란 말이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 이 말이 결국 해통을 시도한 것, 이거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뭔가 관계 맺음을 하려고는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17세기 웅명우와 방이지 등은 10세기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웅명우와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여기서 불온한 요소로 여겼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하여, 이것은 형이상학인 것이죠. 과학이 아니라.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수성과 금성이 태양주의를 회전한다는 이게 독창적 이론이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회전하는 그들의 태양계 학설은 불화의 영향이었지만 받아들인 거지. 수용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렇게 수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영향이었지만 태양계의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태양의 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고 기와 빛을 결부하여 제시한 광학 이론을 그들이 창안한 것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론 자체를 뭐 바꿨다기보다는 이렇게 광학 이론을 창안했다. 그런 정도의 지금 이 해통의 부분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은 다시 이제 시대가 좀 흘렀습니다.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수용을 하고 뭐 영향을 받고 계속 그랬던 것이죠. 경험적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 서양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 수리과학, 경험주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거와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서양과 과학의 우수한 면은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게 웅명우 등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성리학 같은 행위상학에 몰두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우수했던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매문정은, 이 매문정이 뭐 핵심 인물 같은데, 고대 문헌에 언급된 하늘이 땅의 네 모퉁이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정자라는 사람이 말을 땅이 둥글다라는 서양 이론과 연결하는 등, 이것도 다 해통이라는 말과 지금 같은 것이죠. 수용을 해서 뭔가 이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서양 과학의 중국 기원론을 뒷받침했다. 그런 노력을, 해통하라는 노력을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서양 과학을 받아들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옳고 자기들이 먼저 했어. 뭐 지금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중국 천문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양 천문학을 해통하려는,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천문학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중심은 자기 중국 천문학에 두고 서양 천문을 해통하려 했다는 것이죠. 매문정의 입장은 18세기 초를 기점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었다. 아까 그 시언력하고 비슷한 느낌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입장은 중국의 역대 지식 성과물을 총망한 총서인 사고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예, 국가가 이런 책을 천천했다는 얘기죠. 이 총서의 편집자들은 고대부터 당시까지 쏟아진 천문 관련 문헌들을, 중국 문헌들인 거죠,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자기들이 중국의 고대 문헌에 담긴 우주론을 재해석하고 확인하려는 경향, 자기들이 옳다, 응? 자기들이 원주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9세기 중엽까지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서양의 우주론을 얘기했고, 그 우주론을 수용을 해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통하려는 노력을 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서양의 우주론을 뭐 받아들이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의 고대 우주론이 옳았다, 그것을 계속 고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밑에 들어가면 몇 가지 그런 이 해통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인 그런 노력들, 흔적들, 그 결과물들, 그런 것들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이 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지문의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문을 핵심의 키워드를 가지고 요약할 수 있고, 또 하부에서의 내용들도 결국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람 이름, 여기서 사람 이름도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는데, 그걸 비교해서 키워드들로서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실제 풀어보는 것인데, 필요하면 뭐 지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지만, 가능하면 그러지 않고 정말 집중력 있게 이것들을 읽어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한번 실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기록 중 일부인데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서양의 우주론의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개념이 소개됐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예측과 같다. 서양의 우주론의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과 다른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서양의 우주론이 중국에 어떻게 도달을 해서 중국에 변화를 주었는지라는 걸 해통하려는 말로 한 단어로다가 우주론을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해통하려 했다라는 말로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핵심 주제인데 이게 없다면은 이 글이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잘못 읽은 것이겠죠. 이 답이 찾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답이 찾아진다 그러면 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문제는 eucli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양과 중국에서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죠. 아까 중국에서도 성리학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서양 천문학의 전례는 중국에서 자국의 우주론 전통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문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중국의 서양의 그리고 해통이라는 말로서 이것을 재인식이라는 말이 그걸 대신한 말 해통이라는 말이 이것과 같은 의미의 말인 것이죠. 중국의 서양의 천문학적 성과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아까 시언력과 사고전서의 편찬이 있었죠. 중국에서는 18세기에 자국의 고대 우주론을 긍정하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결국 버리지 않은 것이 해통을 하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게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게 주장하는 바죠. 이 글이 주장하는 바 핵심인 것이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우주론이 제기되었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중국에서는 이게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중국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그런데 아까 그래서 분명히 서양의 그런 경험적 추론과 수리과학적인 것들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웃글에 나타난 서양 우주론 이게 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뭔가 중요한 거고 사실은 왼쪽 편의 글은 이걸 다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성 천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대립시킨 형이상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지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지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여기서 말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많은 수의 원을 써서 행성의 가시적 운동을 설명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을 갖는 것이다. 단순성을 추구한 사람들은 이 과학에 기초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결국 태양 중심설을 얘기한 사람인데 프톨레마이오스는 대표적인 지구 중심설을 얘기한 사람이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지구와 행성이 태양 중심, 이 단순성이 반복했었다는 말을 아까 확인했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태양 중심설이죠. 이전의 지구 중심설보다 단순할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양립이 가능한 것이었다고 그랬는데 양립할 수 없던 것이었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이죠. 지구가 우주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우주 중심에 이게 핵심인 것이 지구 중심설의 핵심인 것이죠. 다른 행성을 거르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브라헤의 우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브라헤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지구 중심설을 계속 고수했던 사람인 것이니까 결국은 이 말이 그 말을 하는 것이겠죠. 이 31번 보기 아마 이게 3점짜리인데 이 문제 때문에
뭐 원성이 찾아했던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은 뭐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천천히 읽어본다 그러면 이해 못할 것도 없겠는데 이 그림을 잘 봐야 되죠. 이용을 해야 되죠. 구는 무시 작은 부피효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효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이게 하나의 껍질, 여러 개의 지금 껍질들이 되어 있는 거죠.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요 껍질을 보면 되겠습니다.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5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여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이렇게. 이때 부피효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것이 질량인데 이게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부피효소라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거네. 부피와 밀도를. 그럼 이쪽으로 가면 부피가 커지고 안으로 갈수록 부피가 작아지는 거네. 그래서 질량도 작아지겠네. 이런 걸 유추해야 되는 것이죠. 1번 같은 밀도의 부피효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효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 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 외부에 어떤 질점이 있다 그랬을 때 이게 하나하나 이 한 겹에서의 이거와 외부에 있는 이거와의 만유 인력의 총합은 이 한 겹에 있는 각각의 어떤 작은 것들과 이것과의 만유 인력을 합한 것 같다라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완전한 이상적인 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질량이 여기에 이 질량만큼이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 껍질들이 구를 당길 때 그 동심의 구 껍질들이 P를 당기는 만유 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같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해버렸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상적인 구기 때문에 아주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쪽과 이쪽을 다 합하면 여기에 중심에 이만큼의 질량이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된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리에 의하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효소들이 P를 당기는 만유 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유 인력과 같다. 계속 그 얘기를 지금 정리해서 다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문제에서 답을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껍질들이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구껍질이 이건 같은 두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상적으로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구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유 인력은 그 구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여하튼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하나의 구껍질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껍질이 됐는데 이 구껍질은 중심에서 봤을 때 이 반지름이 커질수록 이게 이 반지름이 커질수록 이것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더 커지겠는데 결국 질량이라는 것이 커지는 것이죠. 이게 질량이 커지니까 이게 구껍질의 이 크기는 동일하지만 이게 밖으로 중심이 벗어날수록 더 이 크기가 커지니까 질량이 커지면서 결국은 만유 인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것이니까. 이건 맞는 얘기고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의 중심에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태양의 중심에 질점이 M인 그런 질점이 있다는 얘기죠.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유 인력, 지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질량을 예를 들어서 m 어스라고 하자. 이렇게 지구 전체를 당기는 이 만유인력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것과 요것 사이의 만유인력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인 이때 만유인력은 결국 이게 m 곱하기 m 어스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지구 중심에 있는 어떤 질량 m이라는 놈이 중심에 있다는 얘기죠. 이 질량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유인력과 크게 같거든. 태양의 질량을 ms라고 한다 그러면 요것과 요거의 만유인력은 m 곱하기 ms가 되겠죠. 그리고 r제곱으로 나눠질 것이고, 이렇게 이게 지금 같으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다르지. 이게 ms, m이만큼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이죠. 이 과학 지문은 이렇게 그 공식이라는 것이 주어졌다. 이게 단순성, 아까 얘기를 계속 반복했는데 단순성이 이 공식이 입증을 하는 것이죠. 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에 힘입어서 이런 태양 중심설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를 여기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단순성이 확보되는 이런 것들, 이 공식의 법칙의 의미인 것인데, 이런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뭐 그냥 단순한 그래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부단히 해서 이런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답을 찾는 연습을 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마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마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뭐 과학이든 기술이든 아니면 그래프가 동원되는 어떤 그런 문제든지 간에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두면 결국은 이해할 때가 또 쉽게 풀 때가 또 그런 방법을 익히면서 올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라고, 비교하는 것 또는 반복하는 것, 강조의 기법으로서 그래서 누구의 생각이 어떻게 갖고 다르냐, 특징이 뭐냐, 문제가 뭐냐 등등 이런 것들, 그러면서 왜 이 단어는 반복되는 것이지, 그 의미, 그런 것들을 글을 읽으면서 자꾸 그 의문을 가지면서 아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해소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이 지문을 읽는 연습을 부단히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